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요즘에 많이 덥잖아요. 네, 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 그 세미나에 잊지 않고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BSG 파트너스의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마케팅 기획실을 담당하고 있고요. 옆에 계신 분은 저희 BSG 파트너스의 최재호 선임부장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BSG 파트너트 클라우드 사업본부에서 옵티 대시보드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호 선임부장입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 네. 이게 방송이 라이브로 진행되면은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조금 버벅거릴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보이더라도 좀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그 생동감 있다 보니까 저희는 녹화 방송보다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BSC 텍톡 온라인이라고 저희가 2023년도에 저희가 런칭을 해서 이번이 첫 시간이 되겠는데 BSG가 2017년도에 SAP를 부탁해라고 하는 그 웨비나 시리즈를 저희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뭐 다른 곳에서는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콘텐츠였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반향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로부터 벌써 6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네. 6년 동안 이제 저희가 SAP만 한 게 아니라 저희 사업의 분야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뭐 클라우드라던가 AWS 그리고 자체 제품이라던가 이런 그 사업의 영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지사에 대한 운영, 해외 진출도 훨씬 더 저희가 가속화되었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아우르는 그 세미나를 저희가 이제 명명을 할 때 이제 SAP를 부탁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BSG 테크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브랜드를 저희가 그 네이밍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약 2달 반 동안 매주 수요일 날 추석 연휴 2주 정도 빼고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저희가 약 1시간 이내, 빠르면 30분, 뭐 길면 1시간 요 정도 시간으로 저희가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총 8번의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오늘이 그 8월 16일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서 이 옵티플로우라고 하는 이제 저희 BSG 제품의 3가지 컴포넌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달아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 BI 대시보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13일, 20일 매주 수요일 2시에는 그 피플로직이라고 하는 저희 인사관리 시스템, BSG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자리를 저희가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일 날 해외 지사 SAP 운영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10월 18일 날 SAP 수취입 솔루션, SAP 부스터라고 하는 이제 저희 그 SAP 애드온 솔루션의 브랜드인데요. 그 SAP 부스터 컴포넌트 중에서 SAP 수출입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아시스는 BSJ 이제 운영 서비스를 지칭하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 내용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요 그 연락처로 그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발표된 내용과 관련돼서 뭐 도입이 궁금하다던가 뭐 그 이외에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상세히 궁금하다라는 내용이 있으시면 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미나 그 끝나고 나서 설문을 그 제출해 주신 분, 그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아마 설문하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설문지로 연결이 되는데, 세미나 끝나고 저희가 그 타임 그 스탬프가 다 찍히잖아요, 설문에. 그래서 그 미리 설문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시간 봐가지고 설문이 이제 세미나 끝난 다음에 그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태양의 서커스, 네, 저도 태어나서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 좋은 좋은 그 공연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다들 안 하는 어떤 상품을 저희가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때마침 이 공연이 이제 올 겨울에 이제 초겨울 이 11월 달, 뭐 9월 달, 10월 달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상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이번 공연은 11월 11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 있는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공연이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S석으로 2장 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옵티플로우 전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 페이지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바톤을 부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옵티플로우라고 하는 그 제품은 현재까지는 이제 7개 정도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세미나의 그 시리즈 때 발표가 되는 거는 대시보드와 허브, 그 다음에 IoT 제품이 되겠고요. 도큐 A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번에 세미나 꼭지에다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영어 문의가 너무 쌓여가지고 이거 대응을 그거 지금 힘드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하는데 일이 너무 쌓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는 요 나머지 제품들은 다음 기회에 따로 자리를 마련을 해서 이분들 시간이 좀 났을 때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티플로우라는 이름은 챗GPT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챗GPT가 저희한테 제안해준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을 던져가지고 만들어낸 이름인데 딱 와닿더라고요. 네, 옵티멈, 네, 옵티말, 네, 플로우. 그래서 좋은 이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 드리면서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우스를 넘길게요. 예. 네. 그럼 저희 오늘 그 주제인 옵티 대시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명명한 옵티 대시보드는요, 저희 BSG의 SAP ERP에서 축적된 노하우하고, 그리고 AW 퀵사이트의 BI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요. 근데 그 중간에 연결해주는 매개가 저희가 자체 또 개발한 SaaS형 EAI 솔루션인 옵티허브로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 개 세트로 만들어진 경영정보 대시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AP를 잘 알아야 될 거고 당연히. 그다음에 네네. SAP와 그 AWS의 퀵사이트, 그리고 네네. BS가 자체 개발한 옵티허브 얘의 솔루션을 연결해서 만든 건데, 네. SAP가 없더라도 이건 당연히 도입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SAP가 아닌 다른 기관 시스템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네. 모든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즈니스 드라이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옵티허브 반응 되게 좋은 것 같던데요, 보니까. 제가 소문 들어서 아는데 저희는 장난 아닌 것 같던데. 옵티허브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 그러면 잠깐만요. 라이센스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고객들이 비용 지불할 때는 합쳐가지고 그냥 돈을 내시는 맞습니다. 거지, 따로 구매하시고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네, 저희 옵티 대시보드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 보면 되고요. 네네네. 거기에 따른 라이센스 종류에 따라서 좀 차등이 금액은 매겨지고요. 기본적으로 월비용 내시는 거잖아요. 네, 월비용 구독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제가 사실은 전 마케팅 담당하니까 그 가격을 처음 듣고선 왜 이렇게 싸게 했냐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너무 가성비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데 제품은 너무 싼 것 같다. 네네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하여튼 되게 저희는 이거를 다양한 그 대시보드 솔루션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탁월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죠. 네, 그 비즈니스 드라이버인데요. 사실 그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그 EIS라고 하는 경영정보 시스템을 많이 쓰고도 있는데, 사실 이 EIS 시스템이 보는 사람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구치구위에도 좀 관리를 좀 사실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들어 놓고 이후 관리가 더 네네.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뭐 급변하는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또 기업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을 녹여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용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좀 약간 정체된다거나 그렇죠. 네. 보지 않는 경우가 좀 사실 많이 발생할 수가 나중에는 있어요. 그 BI 시스템 받아놓고 데이터 신뢰성 떨어지잖아. 그리고 옛날 데이터 요런 게 필요한데 왜 요런 건 안 해줘? 그 적시에 반영 안 해드리면 맞습니다. 그냥 엑셀로 가져와. 이렇게 약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죠. 네네네,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 옵티 대시보드는 그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싶은데 좀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 이제 관리 포인트가 많으니까 좀 간편하게 구현을 하는 고객이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 내용을 담당자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된 부서들이
그냥 주기적으로 좀 자동으로 공유를 하고 싶다 이런 고객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서 뭐 저희 회사는 뭐 인프라 담당자도 없고 뭐 사실 뭐 개발 관련된 지식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뭐 저희 OT 대시보드를 선택하게 되시면 그런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예측이나 이상 탐지를 통해서 좀 업무를 분석을 좀 용이하게 하시고 싶은 고객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네. 플랫폼의 전문가들 도움 없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BI 인력이 없어도 네네.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인프라적인 부분에 담당자가 없더라도 네. 저희 대시보드를 선택만 하시게 되면 그 인프라나 밑에 지금 보시면 AWS가 이제 서브레스라고 해서 네. 인프라 쪽에 서버 준비가 전혀 필요 없던 말씀으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구축 비용 때문에 뭐 그 인프라가 준비가 돼야 되고 또 뭐 개발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운용 및 개발 전문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지 보수 비용이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더라도 불도저로 밀어버리겠다, 이런 고민 날려버리겠다.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 네네네. 그러니까 비용도 작고 그냥 지나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에서도 용이하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버리스라고 하는 이제 AWS 기술을 활용해서 그렇죠. 네, 구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고객사분들께서 뭐 시스템 도입할 때 서버를 온프레미가 됐든 뭐 클라우드 서버가 됐든 구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니까 서버 운영에 따른 비용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네. 별도로 없는 거죠. 별도로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뭐 운용 및 개발 전문가라고 했긴 했는데요. 사실 뭐 고객사에는 그 대시보드를 담당할 그냥 담당자 한 명만 계시면 됩니다. 그분이 뭐 기술적이 됐던 아니 일반 현업이든 뭐 현업이어서 너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시면 더 좋고요. 네. 개발해서 컨택 포인트만 한 명만 계시면 문제 없이 뭐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축 기간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도 있다. 사례가 있었죠. 대략 몇 개월 네, 있었고. 그거는 이제 네. 고객사별로 이제 필요로 하는 화면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찍어서 뭐 한 달에서 두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좀 변동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최대 몇 개월 뭐 이런 감은 없어요? 경험치에 따르면 뭐 3개월 정도가 맥스인가요? 현재까지는? 뭐 빠르면 그렇죠. 한 3개월 정도면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는 화면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짧은 경우도 많았죠. 네, 더 짧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네네. 일단 뭐 계속 하겠지만 초기에 화면 몇 개만 먼저 구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네. 화면 개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까요? 본수에 따른 비용은 저희가 이제 월 구독료 방식일 경우는 네. 이제 본수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이제 화면 본수라는 게 화면 수. 네, 화면 수를 말하는 거고요. 네. 뭐 조금 더 들어가면 화면 수뿐만 아니라 화면의 차트를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소스들의 개수도 영향을 받습니다. 네, 네. 다음은 뭐죠? 임팩트네요. 네, 그 특장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한 9개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좀 BSG 같은 경우는 SAP에 대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SAP ERP 측에서 RFC라든지 아니면 AP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준비만 시켜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애니 데이터 소스라고 제가 표현한 부분은 뭐 온프라미스든 클라우드든 아까 전에 처음에 저한테 뭐 질문 주셨지만 모든 유형의 데이터 소스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만 되면 PC든 태블릿이든 휴대폰이든 다 연동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뭐 앱이 무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앱이요. 앱 어플. 예, 네. 어플입니다. 네네. 어플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는 한 33가지의 다양한 차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부분, 네, 서버리스. 네, 서버리스 네네. 부분, 그리고 그 파라미터 설정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보시고자 하는 그 조회 조건 기준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설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고자 하는 조건을 선택을 하면 그 파라미터를 설정한 대로 데이터들이 간추려서 보여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좀 무사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일 리포팅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어떤 설정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그 지정된 내용에 대한 그 분석 내용을 계속 메일로 리포팅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 리프렛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 퀵사이트의 기본 기능이나 부가 기능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BSG에서 자체로 좀 개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임원들이나 경영진의 경우 사무실에서 이제 모니터를 좀 놓으시고 갱신되는 데이터를 좀 실시간으로 보시기를 좀 원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 웹에 저희 퀵사이트 대시보드 화면을 인베디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네.
그러니까 꼭 우리 거에 들어오지 않아도 다른 사이트에다 우리 걸 갖다 붙여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인베디드 기능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시연을 데모와 함께 좀 해주도록 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퀵사이트 부가 기능으로 조금 전에 나왔지만 인베디드 분석이 가능하고, 그다음 머신러닝 인사이트 퀵사이트의 기본 기능이죠. 그 머신 기본 러닝, 기능이면서 부가 기능이라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라이센스에 대한 좀 부가 비용이 비용이 부가 있는 추가적으로 거죠? 네. 들지만 원하신다라고 하면 부가 기능을 네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기본이 아니라 부가 기능인데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나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을 갖다가 해주는 기능이 예측 분석을 예.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퀵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런 것도 저희가 가미를 해서 예측에 대한 어떤 대시보드도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예측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퀵사이트 Q라고 해서 또 부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 머신러닝처럼. 그러면 그 부분도 뒤에 그래서 좀 체급을 다루겠지만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가 기능으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격에 모바일 앱까지 제공하는 거는 너무 싼 거 아닙니까? 다시 생각하지만. 예, 다시 비용을 청산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질문이 잠깐 들어왔는데 그 실시간 채팅란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그 Q&A에다 남겨주지 않으시고 실시간 채팅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답변을 해드리고요. 지금 바로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Q&A라고 하는 메뉴에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나중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내용.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기본적으로 저희 퀵사이트에 로그인 하셨을 때 화면에 대해서 이제 좀 컨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놓은 부분인데요. 네, 대충 이렇다. 이렇다. 네.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구조 안에서 움직인다면 보실 것 같고요. 네네. 될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컬러 옵션이라고 돼 있고 밑에 레이아웃 옵션이라고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렉션, 허버, 억센트 해서 이제 영어로 좀 정리가 돼 있고, 사실 위에 부분은 지금 각종 차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색깔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좀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표현하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각적으로. 그부터 레이아웃 옵션은 이제 옆에가 이제 면적으로 되어 있는 뭐 트리맵 구조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뭐 위에는 저 밑에 레이아웃 옵션은 거터, 페이지 마진, 뭐 비주얼 타일 보더라고 해서 뭐 막대든 어떤 형식으로 제일 오른쪽은 피벗이고요. 다양한 형태로 차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요게 픽스된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신 거고. 네네, 맞습니다. 요러한 구조 내에서 다양한 차트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앞 화면과 동일한 선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랑 조금 말씀하셨듯이 좀 다른 모양의 뭐 색깔도 그렇고 뭐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시각적 객체 유형이 한 33가지 정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뭐 똑같은 데이터셋이 모든 시각적 객체 유형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각적 객체 유형을 뭐 도넛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보실 수 있다고, 선택해서 취향에 맞게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이건 같습니다. 처음에 세팅할 때 이제 고객사랑 협의해가지고 뭐가 가장 효과적일지를 그쵸. 정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정해서 구현을 해드리고, 만약에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다 보니까 필요하신 이제 형태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따로 그 부분을 로그인해서 물론 권한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도넛해서 막대로 바꾼다든지 가능한 데이터셋이 네.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옵티 대시보드에 대한 아키텍처고요. 지금 크게 지금 점선으로 상단에 네. 옵티 대시보드 부분과 시스템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옵티 허브 부분도 저희 옵티 대시보드에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WS 퀵사이트의 S3나 RDS에 저장된 클라우드 데이터 소스를 저희가 스파이스라고 하는 인메모리 컬쿠레이터 엔진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부분을 퀵사이트 화면에 정령, 비정령, 요약 형식으로 보여주는 이 부분이 전부 퀵사이트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좌측의 시스템 부분은 아까 말씀 주셨지만 다양한 시스템에서 다 저희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건데, 크게 SAP로 분류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RFC나 API를 통해서 저희가 옵티허브가 SAP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계 시스템일 경우 DB뷰를만 생성이 된다는 가정이면 저희가 또 그 부분도 저희가 옵티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화면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SAP 또는 기간계 솔루션이 다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엑셀 업로드도 가능은 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시스템을 세 가지로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세 가지 나누어진 부분은 다음 장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AP 경우인데요. 뭐 구형 절차는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뭐 플레이닝, 데이터 익스트랙션, 데이터 소스 구성, 그리고 인메모리 컬큘레이터 엔진,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고객사에서는 플레이닝 부분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출출할 수 있는 RFC만 생성을 해주시는 준비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 옵티허브가 데이터를 추출해서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스파이스로 분석을 해서 대시보드에 뿌릴 수 있는 전체 구현 절차를 이렇게 좀 나누어 봤고요. 밑에 담당자도 보시면 SAP ERP 담당자라고 해서 플레이닝 부분에만 표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옵티 대시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추출할 수 있는 준비만, 커넥션만 준비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스파이스가 뭐예요? 얘가 인메모리 컬큘레이터 엔진이라고 해서 분석하는 엔진입니다. 네. 기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분석을 해서 저희 대시보드에 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석을 네. 하고 예측해주는 네.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DB 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단지 SAP가 아니라는 것만 다르고요. 아,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간계 시스템은 거의 DB 뷰 형태로 많이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커넥션을 해서 옵티허브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머지는 저희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수동 매뉴얼 업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옵티허브 상관은 없지만 뭐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기간계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사들은 가끔 이제 그 전 단계로 먼저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네. 파일 업로드 형식으로 S3에 올려서 저장을 하시고 그 부분을 미리 이제 분석하는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저희 이제 퀵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엑셀 업로드 양식에 맞춰서 데이터를 업로딩 해야지만 가능한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 기능이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저희 먼저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서비스는 뭐 AWS에 입증된 기계 학습 및 자연어 기능을 활용해서 고객이 뭐 예측하거나 이상 탐지를 하거나 그다음 자동 서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 기능은 그 추세와 그러니까 숨겨진 추세 그리고 이상치 그리고 뭐 주요 비즈니스 동인을 식별하고 기술적인 전문 지식이나 멋있는 기능이 없더라도 이런 기능을 선택하면 알아서 분석을 해서 아래 3가지 정도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퀵사이트 안에 그런 머신러닝 모델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델을 선택을 해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예, 추가적인 라이선스가 따로 있긴 한 건데요. 부가 기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쓰신 고객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직은 예, 아직은 네. 뭐 따로 비용을 지불해서 뭐 머신러닝을 하는 고객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근데 문의는 여러 번 했었고요. 네, 얼마나 정직한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원하시면은 이거는 한번 뭐 테스트 해가지고서 의미 있는 값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차피 과거 데이터는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도입한다 그러면은. 네. 그래서 사실 뭐 관심을 가지고 뭐 물어보시는 고객사들은 있는데요. 아직은 뭐 선택해서 이제 이걸 좀 써보겠다라고 하신 고객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다음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퀵세트 Q라는 건데요. 이 Q라는 기능은 이게 그 자연어 처리를 하면 그러니까 머신러닝 기능의 일부인데 기계학습을 통해서 데이터 간의 의미 관계를 자동으로 이해해서 정형화된 형식으로 화면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뭐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뭐 좀 짧은 시간 안에 대답을 해주고 네. 정확한 답변을 지원해주는 경우입니다. 근데 영어로 써야 되나 보네 보니까. 현재는 한국어 지원은 사실 안 되는 상태라서 네. 일단 영어를 표기가 되는 거를 문제 없다라고 하시면 볼 수 있고요. 이 부분도 부가 기능이라서 네. 부가적인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자동으로 구현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현하는 게 그죠? 그렇죠. 네네. AWS에서 많은 부분을 해주니까. 네네네. 네네. 그래서 아직 한국 리전은 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만약에 꼭 정말 쓰고자 하시면 영문이긴 하지만 다른 리전
그러니까 뭐 일본 리전이나 네네. 지원하는 리전으로 선택해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게 되시면 네. 사용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려요. 근데 그 라이센스를 따로 우리가 뭐 따로 고객한테 그 옵티 대시보드 비용은 월 이건데 이거 하시려면 돈 더 넣으시 뭐 부가적으로 돈을 더 내세요. 그렇게 되겠네. 월병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독료 자체가 네, 올라가겠네요. 고객이 따로 이제 다른 계약이 아니라 한 계약이 그쵸. 합쳐져서 들어가는 건데. 따로 이제 뭐 구독료가 번거롭게 올라간다. AWS랑 계약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네네네네. 저희 이제 네. 비용에 대해서 이제 좀 차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포트 기능이라고 이 기능은 뭐 부가 기능이긴 한데 업그레이드 된 지는 뭐 많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분석하기 위한 화면을 좀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담당자가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네. 이거 다운을 받아야 되네. 뭐 그렇죠. 일반적인 BI나 EIS 그렇지만 그럼 들어가서 다운 받아서 엑셀을 좀 붙이거나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아예 화면 구현 자체를 보고서형 화면 자체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식에 맞게끔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인쇄만 하면 되게. 그렇죠. PDF 형식으로 대시보드가 생성되고요. 그리고 다운도 전체가 CSV 형식으로 데이터를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운받을 수 있는 부분도 뭐 스케줄링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자동 메일링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뭐 임원이나 보고 받는 분한테 자동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보고서가 날라가. 예, 아예 날아갈 수 있도록 네네네. 좀 구성을 하는 부분이죠. 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 이제 기본 비용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세 가지 그 부가 기능은 이제 추가의 라이센스가 비용을 월 비용이 좀 올라간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꾸 라이센스라고 하니까 뭔가 별도로 사야 되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월 사용료가 조금 올라간다. 예, 맞습니다. 선택한 거니까. 구독료 약간 프리미엄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권한 관련된 좀 화면입니다. 지금 고객사들이 좀 뭐 미팅을 하다 보시면 접근 권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가 뭐 그러니까 대시보드에서 화면을 보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소스를 데이터 셋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셋의 접근 권한을 다르게 설정해서 뭐 사용자별로 화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CLS라고 해서 컬럼 레벨 뭐 시큐리티 그리고 뭐 로우 레벨 시큐리티라는 이런 기능들이 사실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앞에서 보이는 화면이 있는데 저 화면 중에서 A라는 사람이 로그인을 했을 때는 밑에 주황색 차트가 보이지 않아야 돼 네. 라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화면이 다 보이지만 어떤 특정 컬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보면 안 되는 네. 경우 그런 경우에 제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좀 복잡하다 그러면 아예 그냥 이 사람은 들어가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좀 보여주면 안 되겠어? 라고 하면 아예 별도의 대시보드를 권한을 줘서 똑같은 대시보드지만 A에서는 뭐 하나만 보이고 네. B라는 사람은 둘만 보이고 이렇게 좀 제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화면별 그 권한 제어를 좀 사실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 화면 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관리 측면에서는 아예 이제 권한을 따로 줘서 보일 수 있는 부분만 보이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줄이려면 컬럼 레벨로 컨트롤하면 좋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복잡할 수 있으니까 화면을 분리해서 권한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가성비를 따져서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천 데이터를 좀 조정을 하느냐 네. 아니면 보일 때 다르게 보이게 하느냐에 따른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예, 그러면 옵티 대시보드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대시보드 시연으로 가서 두 가지로 좀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는 이제 기본 기능과 부가 기능을 이용한 데모가 되겠고요. 뒤에 데모에서는 저희 아까 전에 오토 리프레시라고 해서 화면 자동 갱신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뭐죠? 뭐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데모 화면에서 네. 매출 현황에 대한 화면이고요. 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화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전월 대비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매출액에 대한 비교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연도와 월별 그리고 자동차 회사의 대시보드다 보니까 이제 차량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위에 파라미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조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전기 그리고
재설정을 하시면 다시 전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네. 그리고 밑에 첫 번째 차트, 지금 보시는 차트들은 전월이나 전년 동기간 대비고, 밑에 부분은 이제 계획 대비 실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화면이긴 한데 저희 퀵사이트에 대해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매출액에 대한 부분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 추이입니다. 이 부분은 월간 매출을 나레이션 자동 서술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그 리포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부분이 지금 퀵사이트의 자동 기능으로 자동 서술이 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판매 관리비나 매출 원가, 그리고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을 최근 12개월 동안 보일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다음은 연간 추이입니다. 최근 3년간 연간 누적 매출액을 그래프의 각도로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분기별, 계절별 트렌드로 최근 3년간 매출액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은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한 분석 추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특정 기간을 설정을 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측을 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월별, 그리고 분기별로 매출액을 볼 수 있는 형식으로 구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손익 현황입니다. 손익 현황은 매출액과 매출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전년 대비해서 증가함을 KPI로 표기를 했고, 막대는 그 비중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국가별, 부서별, 고객군별 그 제품군은 고객군별. 고객군별 네네.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고, 네. 밑에 매출액 실적 추이는 전체 매출액에 대한 실적 추이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팀별 매출액은 좌측 세 가지 트리맵이라고 하는데요. 트리맵에 따라서 트리맵을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매출액이나 사업계획 대비 매출액, 그리고 좀 아랫부분이 자동으로 이제 변할 수 있도록, 변동될 수 있도록. 조직 단위로. 네. 그럼 뭐 팀별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해당되는 관련된 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국가별 손익입니다. 이는 지도 차트인데요, 일반적으로. 네. 지리 연관 차트라고 해서 이제 국가를 보여주는 차트고요. 그리고 우측은 폭포수형 차트라고 해서 앞에 주황색 부분은 증감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네. 오른쪽 막대는 이제 합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나라와 해당하는 구분에 대한 지표를 선택을 하면 전년 대비 KPI와 KPI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드릴 다운 기능을 적용한 차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주, 월, 분기 단위, 연도까지 해서 클릭을 하면 드릴 다운 형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운전 자본입니다. 월별 운전 자본이고요. 그리고 향후 바로 직전에 2년간의 운전 자본에 대해서 월별이나 분기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밑에는 나레이션 기능을 좀 이용을 해서 특이사항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한 그래프의 그라데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그 부분을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년간 월별 증감을 지금 보실 수 있도록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재고 환영입니다. 그리고 옆에 라디오 버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장에 대한 자재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재고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꾸며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재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로 뭐 저기 보시면 판매 재고 수량 및 재고 회전율 이런 정보를 통해서 각종 재고에 대한 현황을 봄으로써 재고를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전체 재고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본 저희 그 데모는 자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화면들이 거의 이제 핵심 여러 가지 차트들이 어느 정도 여기 다 보여주신 맞습니다. 것 같은데 조금 빠르긴 한 거, 여기 좀 다시 반복이 네. 돼서. 이거는 네. 더미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리얼 데이터 아니니까요. 네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기본의 자동차 회사의 데이터 구조가 어떤지를 이제 오토 리프레시라고 해서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화면이 자동으로 이제 좀 움직이면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꾸민 거고요.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토 리프레시라는 게 제가 아까 이제 저희가 리허설 할 때 잠깐 물어봤는데 그 오토 리프레시가 중요할까 싶었는데 그걸 문의하시는 고객들이 꽤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시보드를 꼭 리프레시 버튼 눌러야지만 업데이트된 정보가 표시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가만히 내버려둬도 항상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이게 해준다는 그러니까 거죠. 특정 오토 리프레시 되는 시간을 설정을 하고 그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 그 시간은 얼마나 짧게 세팅이 돼요? 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5초, 2초 정도 바로바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네. 일단 저희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음성이 잠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 아까 초 단위로도 리프레시가 가능하고 그죠? 네네, 지금 현재 초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네. 보시면 다시 좀 그리고 요 차트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본인들이 원하는 차트를 계속 리프레시해서 볼 수 있게끔. 예, 지금 보시면 저기 제품 개축 구조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 윗부분에. 지금 데모다 보니까 제품 2 같은 경우까지는 제 조건이 이제 조건지 적용이 안 돼서 안 했는데 네. 다 조건의 파라미터별로 걸 수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상용이고 기다리면은 리프레시가 되는. 리프레시가 뭐 한 번 한 바퀴 돌면 다시 월이 이제 바뀌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데이터 가져올 때는 당연히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가져오는 네네. 거다라는 얘기까지 아까 했었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건 개발했던 부분이고 다음 구현 사례입니다. 네. 저희가 한 7군데 정도 지금 현재 저희가 OT 대시보드에 구현을 했고요. 네. 일단은 뭐 고객사는 밝히지 않겠지만 경영정보 대시보드 쪽에 지금 뭐 매출, 손익, 재고, 출하, 인원,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좀 구현을 해드렸고 네. SAP 위에 HR도 인터페이스가 돼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저 회사들은 이름 드시면 다 아시는 회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네. 요 H사는 다른 H사인데요. 네. 기술자로 이제 인프라 관련된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고요. 네. 그리고 H사는 자동차 회사, 잘 아시는 자동차 부품이고 이제 글로벌 유저 그룹에 대한 수요 전망 및 판매 정보를 시각화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인베디딩해서 뭐 저희가 실제로 직접 인베디딩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 네. 저희가 인베디딩 하는 형식으로 그 전 작업인 대시보드를 구성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제2사는 약품 회사고요. 경영정보 대시보드 보고자 하는 데이터만 지금 보시고 계시고 이 부분도 인원 현황에 대한 부분이 연결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요 S사도 이제 DDDM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생산 쪽 데이터만 보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영정보 대시보드긴 하지만 생산에 국한돼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을 꾸몄고요. 그러니까 생산을 전문적으로 한 내용으로는 요 에이스사가 거의 처음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타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생산에서도 대시보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나?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생산 공정, 생산에 있는 재고, 생산 인원의 근무 현황, 그리고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고요. 실제로 SAP, HR 그리고 위시라고 해서 얘는 생산 관련된 거겠죠. 네, 생산 관련된 네. 규정을 준수를 얼마나 하는지까지도 아, 대시보드를 네. 보고 있고요. 국가 뭐에서 좀 시행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재무적인 부분을 많이 네, 죄송합니다.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대시보드를 많이 하는데 네네네. 아니면 인사. 네. 근데 요건 이제 생산 쪽 정보를 갖다가 예, 데이터를 네, 보시고 계시다. 그렇죠. 네. 뭐 공장에서 얼마나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도 보시 좀 네.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각 그 솔루션들과 연계가 돼서 네. 좀 복잡하지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구성이 된 이유는 상당히 이제 만족을 많이 하시는 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같은 뭐 S사긴 한데요. 네. 요거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매출 쪽 영업 관련된 쪽 정보를 좀 보시기 원하는 대시보드가 있고 네. 그리고 뭐 해외 법인이긴 합니다. 해외 법인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 데이터 구조에서 그냥 엑셀로 업로딩을 해서 일단 쓰고 향후에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하신 부분이 돼서 저기 좀 표시를 했고요. 네. 그럼 이제 주요 구현 사례입니다. 근데 A사 경영정보 대시보드는 뭐 경영정보 대시보드다 보니까 뭐 고객사 내부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뭐 경영진에게 적시적인 좀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네. 뭐 경영 전반의 의사 결정 속도와 정확성을 좀 높이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입 이후에들 다들 경영진 분들이 잘 쓰신다고 하던가요? 어때요? 그게 약간 뭐 케바케일 것 같긴 한데 잘 쓰신다고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S사 사례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활용 잘하고 계시다고 들었었거든요. 현재 지금 경영정보 대시보드의 경우는 뭐 구축 이후 꾸준히 보시는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뭐 아직 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진 않으시지만 근데 초기 구축대로 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다가 우리는 요런 지표도 좀 봐야 되는데 화면을 좀 추가해줘 이런 거는 운영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 서비스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약간 추가 비용이 당연히 들 그 거고.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부분은 화면을 바꾸거나 추가 개발하고 했던 부분들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네네,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H4 테크센팅 플랫폼은 그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해서 저희가 좀 구현을 해준 거고, 소스 자체는 SAP는 아닙니다. SAP는 아니고 네. 그쪽 고객사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저희가 이런 화면을 구축해 드렸고요. 시스템 로그 데이터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현대 MIP 플랫폼인데요. 이제 지금 현재 이거 인베디딩 돼서 그 포탈 안에서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사내 정보를 좀 묶어서 한꺼번에 보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어서 이거는 글로벌하게 좀 보는 부분이고요. 그 회사 사이트에다 인베드 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포탈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초기 화면에 아예 초기 화면에 대시보드 화면이 밑에서 보이고 있고요. 네네.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대시보드 쪽으로 들어가면 인베딩된 자료를 그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따로 뭐 대시보드로 로그인하지 않고요. 네네.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DDDM 대시보드라고 아까 처음에 조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화면이 이쪽에 이제 생산者전문적으로 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조금 컬러를 좀 바꿔드리면 좀 네. 눈에 띄게 신선 있게 좀 보내드렸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특정하게 이제 신호등 표시를 해서 좀 시각적 효과를 높여달라고 했고, 바탕도 보통 흰색을 많이 쓰시는데 검정으로 해서 좀 신선 높여달라고 해서 네.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생산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이고, 근데 이쪽 경영정보 대시보드는 경영들이 관심 있는 부분, 정말 뭐 일반적으로 안 보시는 부분은 뺐었고 정말 보고자 하는 부분만 좀 구축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경영정보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예, 일단 네네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웨비나 내용이 너무 길어도 뭐 잘 안 보시고 힘드시니까 저희가 조금 짧게 내용 구성을 해봤고요. 혹시 관련돼 가지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이 세미나 앞쪽에 보시면은 제가 연락처,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 하단부에 보면은 그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을 거예요. bsginfo@bsgglobal.com이라고 하는 이메일 주소로 그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혹시 뭐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여기 실시간으로 지금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시장에 그 싸게 제공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불만인데, 그래서 굳이 비싼 솔루션을 갖다 도입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좀 라이트하게 그 대시보드를 갖다가 구현해 보고 싶다. 그래서 뭐 가성비 좋게 그 BI 시스템을 갖다가 그 대시보드를 갖다가 구현하시고 싶은 기업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가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클로징인데요. 그 다음 주 안내를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8월 23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그 저희 옵티허브라고, 지금 대시보드에서 요 옵티허브를 사용해 가지고 인테그레이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그 가성비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너무 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수를 하셔가지고 제가 깝깝하긴 한데, 그래서 그 이 허브에 대한 설명회를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엔 누가 발표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세요? 저희 솔루션 팀장님의 서군남. 서훈남님. 그냥. 네네네. 서훈남님께서 저희 그 천재 개발자 오셔가지고 이제 설명하시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 링크에 오시면은 사전 등록도 가능하고 세미나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질문이 따로 올라오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까 방송 도중에 음성이 나가지 않는 그 상황이 있어서 사과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세미나를 정리하고 다음 주에 저희는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